자, 여기 이제 용어를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자, 대응이랑 함수가 있죠? 그죠? 자, 대응을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대응을. 여기는 이제 좀 처음에 이제 좀 쓰면은 좀 잘 쓰는 게 쉽지 않은데, 대응이 이제 뭐였었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두 집합이 만약에 있어요.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만약에 있어. 그러면 원소들이 만약에 이렇게 막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 대응이라는 거는 그냥 그 화살표를 이제 보낼 건데, 화살표를 보내는 쪽의 원소랑 화살표를 받는 쪽의 원소를 그냥 임의로 그냥 짝을 지어주는 것을 대응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집합 X의 원소 스몰 x와 집합 Y의 원소 스몰 y를 짝 지어주는 것을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니? 그래서 두 집합의 원소를 짝을 지어주는 것을 대응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두 집합의 원소를 짝 지어주는 게 대응이다 라고 했었고, 자, 그럼 그 대응 중에서 함수가 되는 게 뭐였죠? 함수가 되는 거 막 그냥 짝을 지어주면 안 되고, 그 화살표를 보내는 쪽 있죠? 여기서는 집합 X가 되겠는데, 집합 X의 원소 스몰 x에 집합 Y의 원소 스몰 y가 하나씩만 대응하는 거였지? X에 Y가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그런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는 반드시 화살표가 이제 하나씩 짝 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지. 화살표를 보내는 쪽에서 이게 함수였었죠. 그죠? 자, 그래서 집합 X의 원소 스몰 x에 집합 Y의 원소 Y가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게 함수였었고, 그래서 포함관계는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죠? 포함관계는 그 공역과 치역 간의 포함관계는 어떤 게 더 큰 개념이었어? 공역이 더 큰 개념이었죠. 그래서 치역이 공역에 완전히 들어가는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지. 왜 그렇게 들어갔었냐면은 치역은 실제로 화살표 받은 놈들만 가지고 집합으로 만드는 거였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자, 두 함수 f와 g의 정역, 공역이 나와 있을 때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조건은 이제 뭐냐면은 일단 두 함수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두 함수의 함수값이. 기본적으로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 정역에 어떤 원소가 오더라도. 자, 그러면은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거를 기호로 f는 g라고 썼던 거 기억나시죠? f는 g라고 썼어. 자, 그리고 좌표 평면에서 어떤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 선을 그었었는데, 선을 어떻게 그었었죠? 함수인지 따지는 방법은 세로로 그었었죠? 세로로. 그래서 선을 이제 세로로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로로 선을 긋는 거니까 뭐 이렇게 써볼까? 뭐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 뭐 꼭 이렇게 안 써도 이제 의미만 이제 와닿으면 되니까 뭐 다양하게 써볼 수는 있겠어. 답을 Y축에 평행한 세로로 된 선을 긋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의미, 쟤는 이제 의미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아실 거야. 1대1 함수는 그 화살표를 받는 쪽에서 어떻게 화살표를 받았어야 됐죠? 화살표 받는 쪽에서 많이 받아야 한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예시를 좀 먼저 써주게 되면은, 자, 만약에 1, 2고 여기 3, 4,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화살표를 이제 받을 때 많이 받아야 화살표 하나 받고 아니면 안 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했었지. 뭐 이런 예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뭔지는 알겠지만은 요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그 의미를 잘 기억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 그게 뭐였었냐면은 그 정의역의 서로 다른 두 원소,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하여 요 표현 자체는 외워놔야 된다 그랬어요. x1과 x2가 다르면 그 함수값도 다르다. 요 표현이 1대1 함수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요 표현이. 그리고 저 표현도 이제 왜 저게 이제 성립하는지 여러분들도 좀 이제 이게 몸소 좀 느껴져야 됩니다. 왜 저게 성립하는지.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그 x1, x2가 만약에 다르면 가리키는 함수값들도 다를 때 1대1 함수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 1대1 함수인지 따지는 방법은 얘는 가로로 선을 그었던 거 기억나시죠? 가로로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쓸까? 뭐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개 이상이면 안 되겠죠? 2개 이상은. 자, 그리고 1:1 대응도 이제 볼 건데 얘는 의미를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1:1 대응의 의미. 자, 1:1 대응은 기본적으로 2가지를 만족시켰어야 됐죠. 무슨 2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1:1 대응이 되려면 어떤 함수여야 돼? 기본적으로 1:1 함수를 만족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1 함수여야 하고요. 1:1 함수. 그 다음에 하나 더 무슨 조건이 있었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됐었죠. 공역과 치역이 같다. 자, 여기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는 이제 이 표현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볼 때,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 볼 때 반드시 가리킬 때 그 오른쪽에 화살표를 받는 집합 전체가 공역인데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원소들만 가지고 집합을 만든 게 이제 치역인데 결국 1:1 대응은 그 받는 쪽이 다 몇 개씩 받았어야 된다라고 했어? 받는 쪽에서 하나씩 받았어야 된다라고 했죠? 안 받는 원소가 있어서는 안 됐었죠?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게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였어. 공역과 치역이 같다? 아시겠죠?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의 의미. 얘는 항등이라는 글자에서도 유추가 가능하겠지만은 항상 같은 함수라는 뜻이야. 그럼 뭐가 같냐면은 이제 그 화살표를 보내는 쪽의 원소가 결국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됐어야 됐었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는 함수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는 함수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예시는 이제 어떤 두 집합이 이제 있을 때 같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그래서 이거 우리 이제 수업할 때 항등함수를 식으로 어떻게 쓴다라고 했었어? 얘는 y는 x라고 쓴 거 기억나요? x랑 y랑 같으니까 y는 x라는 식으로 식을 표현해 볼 수가 있어. y는 x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가 있고 y는 x다. 그리고 이제 8번 보시면 상수함수인데 자, 상수함수의 의미는 그 모두 다 정의역의 원소가 모두 다 한 원소만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한 원소만 대응하는 함수 이렇게 좀 써볼 수가 있겠지. 그치? 오로지 하나의 원소만 대응이 되는 함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한 원소만 대응이 되는 함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공역의 한 원소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역의 한 원소에만 오로지 대응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상수함수의 예시는 요거 방금 전에 썼던 거를 좀 다시 재활용하면은 하나만 이렇게 가리키도록 다 하나의 원소만 가리키도록 화살표를 보내보면 되겠죠? 상수함수는. 자,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A인 상수함수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번엔 Y는 A 라는 식으로 써볼 수가 있지. Y는 A라고 쓸 수 있어. Y는 A. 자, 그 다음에 요걸 함수의 개수를 이제 적는 건데 자, 함수의 개수 적는 거는 저번에도 했었지만은 자, 일단 보내는 쪽에 원소가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쪽에 원소가 이제 n개가 있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일단 함수의 개수를 하실 때에는 화살표가 그냥 나가기만 되면 하거든요. 나가면 되니까 처음에 n개, 두 번째도 n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것도 n가지를 다 가리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쟤는 몇의 몇 제곱이었어요, 얘는? 얘는 n의 m제곱이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n의 m제곱이지. 얘는 m의 n제곱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가리킬 수 있는 게 n가지이니까 그게 이제 여기 밑에 와야 되겠죠? 밑에. 자, 1:1 함수는 이제 가리킬 때 하나씩만 우리가 가리켜야 되니까 가리킬 수 있는 게 하나씩 줄었던 거 기억나요? 하나씩 줄은 거?
그래서 처음에 n가지, 그 다음에 n-1가지 하나씩 줄여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곱해줬어야 되냐면은 얘는 이제 n-m 플러스 1 여기까지 이제 곱했었어야 됐어. 그랬을 때 얘네를 이제 다 곱한 게 총 몇 개가 되냐면은 얘네가 이제 n개가 되는 거였죠. 곱해주는 게 n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랑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1대1 대응은 화살표를 다 하나씩 받아줘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요. 그래서 n이 m과 같다 라고 써준 거야. n이 m과 같다. 그럼 여기서 n이 m이랑 같으면 맨 뒤에 1까지 곱해 준 게 되겠죠. 1까지. n에다가 m 넣어주면, 그치? 자, 그리고 항등 함수의 개수는 저게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는 함수다 보니까 그 대응 자체 한 가지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 대응 자체 한 가지. 그리고 상수함수의 개수는 다 하나의 원소를 가리킬 건데 그 가리킬 수 있는 원소가 지금 받는 쪽이 n가지가 있거든요. n가지.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를 n개라고 써주시면 돼요. n개. 아시겠죠? n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뒤에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쪽 부분을 좀 볼 건데 일단 그 합성함수의 개념을 좀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집합과 그 다음에 두 개의 함수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출발하는 쪽에 처음에 등장하는 함수가 f, 그 다음에 g야. 그러면은 이 맨 처음에 이 x의 원소를 스몰 x, 얘는 원소를 스몰 y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집합 y의 함수값을 어떻게도 볼 수 있었어? fx라고도 볼 수 있었죠. 얘를 원소를 fx라고 봐도 됩니다. fx. 그러면은 얘가 왜 도대체 fx냐? 이 정의역의 원소가 그대로 여기 왔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 f가 여기 그대로 쓰였다라고 봐주면 됐었죠. 그쵸? 그럼 저거를 이제 그대로 g에다가도 이제 적용을 해주면, g에다가도 일단 이 fx라는 그 자체가 g라는 거에서는 정의역의 원소 아니에요? 요 정의역의 원소죠. 그래서 fx 자체가 여기 안에 그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시행을 해주는 거니까 gfx다 라고 봐주면 되겠지? gfx. 왜냐하면 앞에 모양이 그대로 따라오죠. 지금 잘 봐주시면은 앞에 모양이 지금 얘가 그대로 지금 요 안에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요렇게 이제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중간에 요 집합을 이제 생략을 이제 해버리고, 얘를 이제 그냥 바로 이제 직방으로 바로 가는 거지, 이제. 요렇게. y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z로 가게 만들어 준 게 요런 함수값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요런 함수값으로. 가운데 생략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대응 관계를 가지는 함수를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쓰는 순서는 반대로 g서클 f라고 썼던 거 기억나죠? g서클 f. 그래서 얘를 이제 뜻을 이제 좀 적어 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일단 요 그림이 좀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정의역을 집합 x, 정의역을 집합 x,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을 집합 z로 하는 어떤 새로운 함수를 이제 도입을 해준 게 합성함수라는 거지. 이 새로운 함수를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이제 불렀어요.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불렀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호가 이제 뭐였었냐면은 그 기호는 이제 fg를 이제 먼저 순서대로 시행하지만 기호를 쓰실 때에는 순서를 반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순서를 반대로. 그리고 위 기호와 같은 식인데 이제 gfx라고 이제 써주면 되기는 하거든요. 이제 얘를 이제 함수로 좀 이제 만들어주면은 y는 이라고 함수로 좀 도입을 해주고, 얘도 이제 함수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써주는 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적절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 합성함수의 성질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요? 뭐가 있었죠? 처음에 교환법칙이 성립했어, 안 했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해줘가지고
F 서클 G랑 G 서클 F는 기본적으로 같지 않다라고 이제 썼었죠. 같지 않다. 근데 결합 법칙 중에서 요거는 이제 성립을 했습니다. F 서클 G 서클 H를 이제 결합할 때 결합하는 순서를 이렇게 만약에 도입을 해. 우리가 보통 괄호부터 계산을 하니까 결합하는 순서가 달라도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i가 항등함수일 때 F 서클 i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I 서클 F랑 같게 되겠고 얘는 결국에 자기 자신인 F가 나와야 될 거예요. F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함수 F가 X에서 Y로 갈 때 역함수의 뜻과 기호를 이제 쓰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저 함수가 1대1 대응이었어야 됐거든요. 1대1 대응.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자, 그 역함수는 화살표 방향 반대로 갔던 거 기억나시죠? 반대로. 그래서 지금은 X에서 Y로 가지만 방향을 바꿔서 이제 Y에서 X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할 거야. 그럼 Y에서 출발하니까 정역이 Y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은 받는 쪽이 이제 X가 되겠죠, 받는 쪽이. 정역을 Y, 공역을 X로 하는 어떤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그 F의 역함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F의 역함수. 자, 그리고 쟤는 이제 기호로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었느냐면은요. F 인버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고, 얘는 그 화살표 보내는 순서를 이렇게 반대로 썼었습니다. 쟤를 함수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Y는 F 인버스 X라고 저렇게 괄호와 X를 도입했었죠. 역함수는. 기억나시죠? 그렇게 이제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 y는 fx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무슨 조건이었죠, 저거는?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게 이제 뭐였지? 그 조건이 1대1 대응이었습니다. 1대1 대응. 자, 역함수 구하는 법은 어떻게 했었지? 구하는 법.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가장 먼저 뭐부터 했어요? x는으로 정리를 했죠? x는으로. x는으로 정리를 이제 해주면 뭔가 y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x와 y의 자리를 바꿔줘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했던 거. 여기까지 이제 과정을 좀 거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과정 넘어가실 때에는 이제 x,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y로 정리를 이제 해주시고 y로 정리.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이제 그 x와 y의 자리를 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였죠.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역함수의 성질 보면은, 자, 우리 역함수가 존재하면은 y는 fx인데 얘랑 같은 의미를 가지는 동치식이 x는 f 인버스 y였었죠. x는으로 저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지. x는으로. 그리고 두 번째 거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합성해주면 뭐가 됐었죠? 얘는 그냥 x가 됐어요. 그냥 x. 자, 원래함수랑 역함수 위에 거랑 그 합성하는 순서가 반대여도 그대로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y가 그대로 나왔었고, 그리고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였어? 그대로 fx였었죠? fx. 그리고 이거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인버스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F 인버스의 G 인버스로 우리가 이제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거는 뭐였죠? 자, 세 개가 합성이 돼 있어도 순서를 완전히 바꿔줬었죠. F 인버스의 G 인버스의 H 인버스.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뭐야? 역함수와 원래함수는 무슨 관계가 있어? y는 x에 대해 대칭이었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